90 몇 쪽이라고? 84쪽? 여기서부터 보면 되나요? 유형 7번? 네. 오늘 선거 날이죠? 선생님 선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선거했어요. 근데 이게 자국이 오전에 해가지고 다 지워졌어요. 왜 안 했을 것 같아, 쌤은? 새벽 7시에 했는데. 되게 바빴어요, 오늘. 선거해야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중에 커서 선거하고 싶어요? 없어요? 할 생각 없어요. 왜요?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썩었어? 아, 그런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뭐 딱히 누구를 뽑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 비슷한, 이 참 뭐라 그럴까.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 좋은 사람을 뽑는 것보다 나쁜 사람을 안 뽑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어쩔 수 없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정말 악행을 가지고 뭔가 하지 않으니까. 자, 이거의 주기 어떻게 돼요? 얘 주기 절대값 a분의 파이. 얘가 우리가 이 만약에 절대값 탄젠트 x면 주기가 어떻게 되죠? 탄젠트 그림을 그려볼까? 탄젠트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인데 절대값 씌워도 이렇게 되니까 이게 주기가 변하지 않거든. 절대값 사인은 주기가 어떻게 돼? 원래 사인이 이거잖아. 여기가 2파이였지. 근데 절대값 씌우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서 주기가 파이로 변해요. 오케이? 얘는 주기가 파이인데 얘는 주기가 그대로 파이예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a배를 해도요. 요거는 원래 주기 파이에서 a분의 파이.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y는 4배의 코사인 3x. 요거 주기 어떻게 되죠? 3분의 2파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a가 얼마죠? 그렇지, 2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절대값 사인 ax는 주기가 뭐가 된다? 얘는 ax인데 절대값 a분의 파이가 돼요. 이 코사인 ax도 주기가 뭐가 된다? 절대값 a분의 파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인이나 코사인은 원래 주기가 2파이였는데 이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주기가 파이로 변해서 그 x 앞에 있는 a가 붙으면 그 절대값 a로 나눠줘야 되고, 근데 이 탄젠트 같은 경우는 원래 주기가 파이였지만 여기 절대값을 씌워도 주기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주기가 얘네들은 갖고 달랐는데 절대값 씌우면 주기가 다 같아져 버린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정리해 볼까요? 일요일 수업 대신 오늘 조금 늦게까지 할 거예요. 알겠죠? 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8번이요. 8번은 저 문제를 보시면 지금 탄젠트 x랑 탄젠트 x 더하기 1과 y축 및 직선 x는 4분의 파이로 둘러싸인 넓이를 찾으라고 했는데,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보면 요 하나는 탄젠트 x니까 이렇게 그리고요. 하나는 탄젠트 x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여기 점근선이 2분의 파이라는 건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얘는 y는 탄젠트 x, 얘는 y는 탄젠트 x 더하기 1. 자, 그럼 얘는 밑에 거를 위로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사실을 알고요. 그 다음 x는 4분의 파이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찾으라고 했는데 y축 및 요 직선 x는 4분의 파이 그리고 두 곡선, 요 넓이를 찾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곡선이 이루는 면적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두 개의 곡선의 형태가 같다.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한 거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여기 이 색칠된 부분이랑 뭐랑 같은 거예요? 여기랑 같다는 거 이해하나요? 그래서 결국은 원래 이 주황색으로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결국은 내가 구하고 싶은 이 직사각형의 면적이랑 같다는 거죠. 여기 직사각형의 면적.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답이 얼마다? 4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하시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은 그 지난번에 그 뭐냐 그 각변환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이 그 위에 보면은 막 음각 공식, 그 보각 공식, 여각 공식 막 이런 거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사인에 마이너스 세타야. 이거 얼마일까? 이건 뭐라고 쓰니? 그러니까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집어넣은 거, 이거 뭐라고 쓸까? 자, 우리가 지난번에 뭐 했냐면 모든 각도는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로 표시가 가능하다 그랬거든? 기억나요?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나눠서 알려줬나요? 맞죠?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다시 알려줄까요? 자, 그러면 이게 n이 홀수면은 사인이 뭐로 변한다 그랬어요? 사인이 코사인으로 변하고, 그 다음 코사인은 사인으로 변하고, 탄젠트는 뭐로 변한다 그랬죠? 코탄젠트로 변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n이 짝수일 때는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 부호는 미리 결정한다고 했어요. 부호는 미리 결정. 그러니까 요걸 머릿속에 딱 집어 넣어놔야 되는데 요거를 모든 각도는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고, 자,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2분의 파이에다가 곱하기 0이 있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죠.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0은 짝수의 홀수예요. 자, 0은 짝수예요. 알겠습니까? 0은 짝수예요. 0은 짝수기 때문에 사인이 그대로 사인으로 오고요. 여기 뒤에 마이너스 세타든 플러스 세타든 상관없이 그냥 세타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요 각 있잖아요. 요 세타라는 각이 이 예각일 수도 있고 둔각일 수도 있잖아. 근데 얘는 항상 그냥 예각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예각 취급. 알겠어? 예각 취급했을 때 우리가 요게 몇 사분면의 각이라는 거야. 4사분면에서의 사인은 항상 음수죠. 그러니까 이 부호는 미리 결정하라는 건 요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굳이 이름을 붙이면 자,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집어넣었을 때 그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식으로서 얘를 우리가 음각 공식이라고 해요. 음각 공식. 알겠어? 음각 공식. 근데 이제 음각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뭐가 될까요? 코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는 자, 이것도 코사인이 그대로 오고 세타인데 4사분면 코사인은 양수니까 플러스죠. 그럼 탄젠트는요? 탄젠트 세타 그대로 오는데 4사분면의 탄젠트는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사인과 탄젠트는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코사인은 그대로 된다. 이런 게 음각 공식이에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이제 보각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죠? 이 보각 공식이라는 건 보각이 몇 도인지 알아요? 보색이 뭔지 알아요? 약간 약간 반대되는 색, 그 색 24색인가? 뭐 거기에서 약간 반대되는 색을 보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각 공식은 약간 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런 거 말해요. 사인의 뭐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 플러스 세타 이런 걸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변화되느냐야. 그럼 요게 2분의 파이의 짝수배지. 2분의 파이 짝수배니까 사인이 그대로 사인으로 오거든. 그러니까 얘도 사인이 되고, 자, 부호는 요거를 예각으로 취급했을 때 요게 2사분면의 사인이니까 항상 플러스예요. 알겠어요? 그럼 코사인은 뭐가 될까요? 코사인의 파이 더하기 세타 해볼까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얘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붙겠죠. 그 다음에 여각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여각 공식. 이름만 알아두세요. 자, 여각이라고 하는 거는 남을 여자거든요. 그럼 우리가 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요 세타 말고 나머지 각. 그럼 나머지 각은 얼마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래서 사인에 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건데 얘는 2분의 파이의 홀수배니까 코사인 세타로 오고 1사분면의 사인이니까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써있는 이 여각 공식이랑 보각 공식이랑 음각 공식은 모두 다 얘로 하나로 통일이 돼요. 그래서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이름만 한번 적어 놔볼까요? 이름만 한번 적어 놔보고 지워도 돼요? 안 돼요? 여기만 지울까 그러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간단히 하라 그랬는데 문제를 다 쓰진 않을게요. 그럼 9번 보면은 일단 분모에 뭐가 있냐면 저 코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뭐가 되죠? 3, 4분면이니까 일단은 마이너스거든. 그 다음 2분의 파이 짝수배니까 코사인 그대로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돼요. 자,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는요. 근데 어차피 제곱이니까 부호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 분자는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4, 4분면에서의 코사인이니까 그대로 코사인 된다 그랬습니다. 이해합니까? 됐죠? 그래서 좌변을 저렇게 정의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사인 세타로 바뀌는데 부호는 4, 4분면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인이 돼요. 맞습니까? 그 다음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걔는 뭐가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그랬죠? 맞아요? 그 다음 탄젠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은 탄젠트 세타가 그대로 되는데 어차피 제곱이 됐기 때문에 부호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를 일단 정리할게요. 얘를 정리하면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분의 1이고요. 자, 사인 약분하니까 여기가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되거든요. 그럼 탄젠트 제곱은 뭐죠? 코사인분의 사인의 전체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코사인 제곱으로 통분이 돼 있는 거니까 1 빼기 사인 제곱이 되네요. 자, 1 빼기 사인 제곱은 얼마예요? 네, 코사인 제곱이니까 요거는 1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답이 1입니다. 아, 1 아닌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잖아. 그럼 1 빼기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 맞는데? 아, 여기 마이너스가 사라졌나?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나? 여기가 플러스인가? 이렇게 돼야 되네? 맞지? 그럼 사인 제곱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분자가 되네?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분자가 돼서 요거를 약분해서 답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런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그 값을 저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안 신기해요? 이 삼각함수 표를 읽을 수 있습니까? 사인 92도는 어떻게 되죠? 이거 볼까요? 3번? 이 3번 보시면 이 사인 92도가 저 표에 나와 있지 않잖아. 그럼 사인 92도는 뭐랑 같다는 거야? 사인 92도는 사인의 90도 플러스 2도죠. 그럼 얘가 코사인의 2도랑 같은데 부호는 플러스가 된다고. 그럼 코사인 2도가 뭐라고 돼 있어? 0.9994로 돼 있지. 0.9994. 됐어? 그 다음에 코사인의 165도는 여기가 지금 나와 있는 표가 0도부터 15도, 17도 이렇게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쓸 거야? 코사인의 180 빼기 15도로 쓰겠죠. 맞아요? 얘는 2분의 파이 짝수배니까 코사인 15도로 그대로 쓰고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2, 4분면이니까. 그럼 코사인 15도가 뭐라고 돼 있어요? 0.9659로 돼 있어요. 마이너스 0.9659. 그 다음에 탄젠트 343도거든요. 나도 저거 모르거든요. 자, 343도는 360에서 10몇 도죠? 17도를 빼준 거네요. 그러면 탄젠트에 얘가 360에서 17도를 빼준 거니까 얘는 2분의 파이 짝수배라서 탄젠트 17도가 되고요. 자, 부호는 4, 4분면에서 탄젠트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럼 17도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입니까? 0.3057이죠. 마이너스 0.3057. 자, 그럼 얘를 이제 계산하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하래요? 더하라고 했습니까? 네, 다 더하라고 했네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더하면은 3, 4, 안 된다. 5, 그 다음에 3, 3이니? 맞아? 0.335 이렇게 되나? 0.0335 되나? 요 두 개 더하면은? 맞아? 그 다음에 요거 더하라고 했잖아. 그럼 0.3057, 3057. 요걸 이제 빼야 돼. 그럼 2, 2, 7, 2. 마이너스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0.272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답이 뭘 것 같아요? 6번? 6번 머릿속으로 생각해봐요. 저거를 A로 나타낸 거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 각변환을 잘해야 되거든요. 자, 사인의 50도가 A인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사인의 320도랑 코사인의 310도. 자, 요거를 A로 나타낸 것을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요 주어진 값들을 사인 50도에 가는 식으로 써야 되는데, 그럼 이게 360 빼기 40이라서 50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270 플러스 50으로 해야 되죠. 아, 얘는 사인의 270 플러스 50이구나. 자, 그러면은 요거는 2분의 파이의 홀수배니까 코사인 55로 쓸 건데, 얘가 3, 4분면이에요? 4, 4분면이에요? 4, 4분면의 사인은 마이너스입니다. 자, 얘는요 360 빼기 50으로 쓸 수 있죠. 얘는 코사인의 360 빼기 50으로 쓸 수 있는데, 자, 얘는 2분의 파이 짝수배라서 코사인 50 그대로 오고요. 여기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이 없어요. 얘가 4, 4분면에서의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나와야 되죠. 맞아요?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두 개를 빼라고 하는 거네요. 자, 사인이 50도면 코사인 50도는 뭐가 되죠? 루트의 1 빼기 a 제곱이 돼요. 왜냐면 제곱해서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루트 1 빼기 a 제곱이 답이네요. 그럼 답은 4번이겠죠. 이런 거 이제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은 10번이에요. 부모님은 선거하셨어요? 훌륭하신 분이네요. 왜요? 근데 선거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 탄상 선생님한테 선거했냐고 한번 물어봐요. 옛날에가 아니라 어느 정도였지? 약간 박근혜 정부 시절 때만 해도 이 선거 독려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매스컴에서 선거 독려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때 이제 총선 선거율이 거의 80%에 육박한 적이 있었어요. 이 선거 투표율이 80% 육박한다는 거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그때 어느 정도였지? 그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인가? 이명박 정부 정권이었나? 하여튼 그때도 선거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예. 자, 얘는 어떻게 풀까요? 우리가 저기가 2분의 파이로 적혀 있었다면 얘를 약간 뭔가 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더 이상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을 잘 봐봐요. 식의 형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느낌 와요? 안 와요? 얘를 A로 놔봐요. 그럼 얘는 뭐죠? 요거 어떤 걸 A로 놔야 되죠? 요거를 A로 놓는다면 요 세타가 지금 뭐냐면 세타가 A 빼기 4분의 파이예요.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 넣어 볼게요. 오케이? 그럼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세타가 A 빼기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 빼기 A가 되죠. 됐어요? 그럼 우리가 아는 식들이 나왔어요. 뭐가 되냐면 얘는 사인 제곱 A가 되고요. 자, 얘는 사인 제곱에 그 다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로 바뀌죠. 그럼 이제 얘를 바꿀 수 있죠. 자, 얘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는 뭐라 그랬죠? 코사인 A니까 이거는 코사인 제곱 A랑 같네요. 맞아요? 고민할 게 없어요. 얘는 사인 제곱 A죠.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치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애들이. 요 4번은 답이 뭘 것 같아요? 4번 암산 가능합니까? 저거 답 뭘 것 같아요? 4번. 요 사인 제곱 1도부터 쭉 해서 사인 제곱에 89도까지 합. 이거 뭐가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는 이제 눈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이거 일단 항이 89개이기 때문에 일일이 계산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럼 어떤 것들끼리 뭔가 정리해서 지워지거나 이래야 되거든. 그럼 뭐랑 보통 지워질 것 같아? 얘네 끝에 있는 것들의 관계를 봐야 되겠죠. 왜냐면 앞에 두 개가 관계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요 사인 제곱 89도라고 하는 건 뭐라고 써요? 사인의 90 빼기 1의 전체 제곱이죠. 그럼 이거는 코사인 제곱 1이네요. 맞습니까? 요거랑 맨 뒤에 거를 더해서 1이구나.
그 다음 2랑 88 더해도 1이구나. 그럼 어디까지 가요? 44랑 46을 더해도 1이구나. 그럼 뭐가 남았어요? 사인 제곱 45도가 남았죠. 사인 제곱 45도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루트 2분의 1이 제곱이니까 이게 몇 개라고요? 44개. 그럼 답이 뭐예요? 2분의 89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암산으로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11번. 이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로부터 뭐 최대 최소를 구하거나 뭐 치역을 구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자, 이 문제를 풀 때요. 자, y는 마이너스 절대값의 코사인 x 빼기 더하기 k인데 요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0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방법은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 생각을 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요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부터 1이잖아요. 여기서 2를 빼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부터 여기 빼기 2하고 여기 마이너스 1이에요. 오케이? 자, 절대값을 씌우면 뭐가 될까요? 여기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되죠? 1부터 3으로 변하죠. 근데 또 마이너스를 하라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x 빼기 2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마이너스 3이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이에요. 거기다 k를 더하랬죠.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k가 마이너스 절대값 코사인 x 빼기 2에다 더하기 k를 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요거와 요거의 합이 0이라고 했으므로 2k 빼기 4가 0이 되므로 k는 뭐가 된다?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오케이? 아니면 다른 방법을 뭐라고 할까요? 약간 조금 번잡하죠? 그래서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코사인 x를 t로 한번 치환해 볼게요. 그럼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잘 봐. y는 마이너스 절대값 t-2 플러스 k거든요. 그럼 요거 그림 그릴 수 있나요? 요거 2, 어디를 지나죠? 2, k를 지나는 절대값 함수니까 약간 요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의역이 뭐가 되냐면 요 t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이죠. 그럼 여기가 지금 2가 되기 때문에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에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가져요. 맞아요? 그럼 요게 1이라면 플러스 1 더하기 k, 그러니까 최대값은 뭐가 되냐면 k 더하기 1이 되고요. 그 다음 최소값은 뭐가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 1일 때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k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합해버리면 2k 빼기 2가 돼서 똑같이 k가 2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2k 빼기 둘이 더하라고 했는데 왜 2k 빼기 4죠? 쟤는? 뭐가 틀렸죠? 답이 2가 맞거든요. 자, 다시 1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k네요. 1 집어넣은 게.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늘 유형 몇 번까지 있어요? 23번까지 있어요? 자, 12번. 자, 12번은 저건 어떻게 할까? y는 3 빼기 4 코사인 제곱 x 3 빼기 4 코사인 제곱 x에 4 사인 x인데 요거의 최대값을 m이라고 그러고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식에서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우리가 하나의 문자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뭐로 바꿀까요? 이 코사인 제곱을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꾸겠죠. 그 다음에 사인 x를 t로 치환해 볼게요. 한꺼번에 해보겠습니다. 그럼 1 빼기 사인 제곱이다. 그럼 뭐가 돼? 4t 제곱이지. 플러스 4t 있지. 그 다음 마이너스 얼마야? 1이지. 따라왔어? 근데 t의 범위가 얼마야? 마이너스 1부터 1이야. 그럼 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거든? 그래서 내가 완전 제곱꼴로 바꿀 거야. 그럼 t 플러스 뭐가 되지? 2분의 1의 전체의 제곱이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소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가 가능하고 그 다음 최대값은 1 집어넣으면 되나? 맞아? 1 집어넣으면 얼마야? 7이지? 그 최대값은 7. 그래서 두 개를 더하라고 했니? 따라서 답은 5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저런 문제들, 사인과 코사인이 함께 섞여져 있는 문제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저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13번 볼게요. 난이도가 상이네요, 저게. 이 13번은 이 y는 sin x 빼기 2분의 1인데 요거의 최대 최소 찾으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sin x 빼기 2분의 1의 그래프를 못 그리죠. 그러니까 sin x를 뭐로 놔요? t로 놔봐요. 이 t의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1로. 오케이? 그럼 요거는 t-2분의 1이죠. 요거 무슨 함수예요? 무슨 함수죠?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모르나요, 설마? 요 점근선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랑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그려줘야 되네요. 근데 범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요 마이너스 1부터 1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그려주면 돼요. 여기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최대 최소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t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이 되고요. 그 최대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자, t가 1일 때가 최소값이 되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sin x 빼기 2분의 1의 그래프를 못 그리기 때문에 얘를 t로 치환해서 유리함수로 바꾸어서 그 그래프의 변역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안 어렵죠? 이 난이도가 상이라고 하면 안 돼요. 다 똑같은 문제예요. 다 똑같은 문제. 다 여기 난이도가 다 상으로 돼 있네요. 이거 뭐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어떨 것 같아요? 쉬워. 너무 패스. 쉬우니까 패스. 자, 이제 삼각방정식이에요. 자, 삼각방정식인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면 삼각방정식과 부등식을 할 건데, 요 삼각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요. 이 삼각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 삼각함수의 각의 미지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을 삼각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요 sin x는 2분의 1이 되는 x는 얼마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요 y는 sin x랑 그 다음 y는 2분의 1의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그래프 그리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점을 찾고요. 교점 찾고 해당되는 해를 해 읽기 이렇게 해주세요. 해를 읽으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그대로 해보면요, y는 sin x이기 때문에 요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그 다음 y는 2분의 1 그렸죠. 그럼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요 x 값들을 읽어주라고 한 거죠. 교점 찾았으니까. 그럼 2분의 1이 되는 x 뭐가 있죠? 뭐라고요? 2분의 1이 되는 x 뭐라고요?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6분의 5파이예요. 선생님 30도로 쓰면 안 돼요? 네, 돼요. 150도로 쓰면 안 돼요? 돼요. 오케이?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가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무슨 함수라고 그랬죠? 제일 처음에 선생님 설명할 때? 그렇지. 주기함수라고 했어요. 삼각함수는 주기함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만약에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다면 여기 뒤에도 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으로 범위가 주어집니다. 0도부터 x가 360도까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요 범위 내에서 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써 있는 거를 호도법이라 그래요? 60분법이라 그래요? 60분법으로 쓰여져 있을 때는 답도 60분법으로 써주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냐면 30도랑 150도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범위가 0부터 x가 2파이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럼 호도법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답도 호도법으로 써주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가 주어졌을 때 해를 구하는 요 해를 무슨 해라고 하냐면, 무슨 해라고 할 것 같아요? 얘를 무슨 해라고 하는지 몰라요? 범위가 주어졌을 때 구하는 해를 얘를 무슨 해라고 할 것 같아요? 큰 해요? particular 이제 solution이라고 해서 이제 특수해라고 해요. 오케이? particular solution. 그래서 특수해라고 하고,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았을 때 구하는 해를 뭐라 그럴까요? general solution. 뭐라 그럴까요?
네, 일반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회를 이제 하나만 맛을 보여줄게요. 하나만 맛을 보여주면 어차피 나중에 배우거든요. 그럼 일반회를 쓸 때는 일반 각으로 써줘야 돼요. 일반 각으로 써주는데 그럼 일단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6분의 파이예요. 얘는 뭐라고 쓸까요? 파이 빼기 6분의 파이라고 써도 상관없죠. 얘는요.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라고 써도 상관없죠. 얘는요. 3파이 빼기 6분의 파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이때 일반회는 뭐라고 쓸 것 같아요? 6분의 파이는 다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가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나가니까 n파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 플러스에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6분의 파이 이렇게 쓴다면 왜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쓴다면 우리가 n이 0일 때는 6분의 파이 나오죠. 1일 때는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나오죠. 2일 때 우리가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주황색으로 쓰여져 있는 모든 애를 다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일반애를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아, 선생님 저는요 꼭 말 안 듣는 데 있잖아. 이거를 내가 슬쩍 n 플러스 2로 바꿔도 상관없지 않니? 맞지? n이 1일 때 똑같고 뭐 똑같잖아 어차피. 이렇게 써도 똑같은 일반애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쓴 애랑 좀 전처럼 쓴 애랑 그러면 답이 다른 형태로 쓰여져 있지만 둘 다 맞다고. 맞아? 그래서 일반애를 구하라는 문제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아. 알겠어?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고 이 범위가 주어졌을 때 특수애를 구하라는 문제만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삼각방정식을 풀 때는 이렇게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삼각부등식은요. 슬쩍 이거를 크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거든요. 삼각부등식. 이번엔 이제 부등식으로 바꿔볼게요. 이 삼각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부등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2분의 1보다 크다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랑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고요. 교점을 찾아서 해당되는 범위를 찾으면 돼요. 그럼 2분의 1보다 크니까 어디요? 여기서부터 여기죠. 그럼 얘는 6분의 파이보다 크고 6분의 5파이보다 작다. 그래서 삼각부등식도 풀이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삼각방부등식은 요게 다예요. 알겠죠? 지워도 되죠? 자, 코사인과 탄젠트 일반에는 안 했어요. 알겠죠? 안 했고 사인의 일반에만 알려줬습니다. 이해하죠? 그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자 14번 볼게요. 자 14번 보시면 저 x가 0부터 2파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루트 3의 요 탄젠트에 x 더하기 6분의 파이가 3을 만족하는 모든 x 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탄젠트에 일단 x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뭐가 되는 거죠? 루트 3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여기가 x로 쓰여져 있으면 좋았을 텐데 요거를 t로 바꿔주고 싶죠. t로 바꿔줄까? 뭐 t로 바꿨어요. 그럼 t로 바꿨다고 생각하면 요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6분의 파이를 더한 게 t죠. 그럼 t가 이제 6분의 13파이예요. 맞습니까? 그럼 요 범위에서의 그래프를 그려서 탄젠트와 루트 3의 교점을 찾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탄젠트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평행이동시켜서 그리는 그림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환을 하는 게 쉬워요. 이해하죠? 지금 나는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냐면 y는 탄젠트 t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가 파이고 얘가 2분의 3파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2파이 정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루트 3이 되도록 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이 y는 루트 3 이렇게 그렸어요. y는 루트 3.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x값이 얼마죠? 빨리 얘기해줘. 하나, 둘, 셋. 네, 그렇지. 훌륭해요. 3분의 파이.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요? 3분의 4파이.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건 3분의 7파인데 요 3분의 7파이라고 하는 건 6분의 14파이니까 범위 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요 왼쪽은 음수기 때문에 안 들어와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3분의 파이랑 3분의 4파인데 이 값은 뭐냐면 x가 아니라 t예요. 맞아요? 즉 x 더하기 6분의 파이가 요 될 수 있는 게 3분의 파이랑 3분의 4파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x는 6분의 파이를 빼줘야 되죠. 그럼 6분의 파이죠. 요건 얼마예요? 6분의 7파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6분의 8파이고 2로 나누면 3분의 4파이. 답은 2번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이 그냥 x로 안 쓰여져 있고 저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문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은근히 시간이 걸려요. 자, 15번. 자, 15번은 자, x가 0부터 2파인데 요 y는이 아니네요. 자, 같이 해봅시다.
자, 15번은 요 3 사인 x에 빼기 2배의 코사인 제곱 x가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기 때문에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럼 요 코사인 제곱을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꾸죠.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여기가 플러스 2배의 사인 제곱 x, 그 다음 3배의 사인 x, 마이너스 2는 0이죠. 요거 인수분해가 딱 눈에 보이네요. 이렇게 되나요? 맞습니까? 그럼 요게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인 x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랑 2배의 사인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니까 내가 구하고자 한 사인 값은 마이너스 2나 2분의 1이에요. 됐어요? 근데 사인 x는 뭐가 될 수 없어요?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죠. 왜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만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해를 찾으라고 했으므로 사인 그래프 그렸어요. 2분의 1 찾았어요. 그럼 이거 해당을 x 읽어주래요. 얼마? 6분의 파이. 얼마? 6분의 5파이. 구하고자 하는 건 모든 근의 합이니까 답은 파이. 이렇게 구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쉽죠? 쉽죠? 쉬워요. 너무 쉬워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예각 삼각형 ABC에서 저게 성립할 때 저값을 구하래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각 삼각형 ABC에서 우리가 4배 사인 제곱 A랑 그 다음에 4배 코사인 A를 더해서 5가 되도록 하는 이때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B 플러스 C? 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일단 시작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일단 예각 삼각형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문제에서 얘를 구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일단 예각 삼각형, 세각의 합이 얼마다? 파이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요 B 더하기 C가 뭐가 된다? 파이 마이너스 A가 된다. 맞아? 그럼 파이가 없어졌네. 그럼 얘는 뭐야? 사인의 2분의 A나요? 그럼 사인의 2분의 A를 구하라는 문제로 뭔가 바뀌었네요. 맞습니까? 그럼 사인 2분의 1을 찾으려고 하니까 요거를 뭔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인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우리가 사인을 바꿔줘야죠. 코사인을 못 바꾸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가 4에 1 빼기 코사인 제곱 A죠. 맞습니까? 4배의 코사인 A에 빼기 5는 0이에요. 그럼 이제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4배의 코사인 제곱 A 플러스 4배의 코사인 A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마이너스가 싫어요. 이렇게 할래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2 코사인 A 빼기 1의 제곱이네요. 코사인 A가 뭐가 된다? 2분의 2. 예각이라면 A 몇 도? 3분의 파이죠. 그럼 요거 얼마예요? 2분의 1. 오케이? 여기 답인 거예요. 그래서 특수각일 때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7번. 17번 보시면 조금씩 뭔가 문제가 진화되고 있는데, 자, 이거의 작은 근부터 차례로 이렇게 했을 때 A4랑 A5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뭔가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sin x는 17번은 요 sin x는 k라고 적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근을 작은 근부터 A1, A2 이렇게 썼어요. 그림을 그려보면 y는 sin x 그렸어요. 너무 막 그렸나? 아이씨, 그냥 그릴게요. 여기가 x축.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흔들려요? 그 다음에 k가 또 0과 1 사이래요. 그럼 이렇게 그렸죠. y는 k. 그래서 양수인 작은 근부터 얘를 A1, 얘를 A2, 얘를 A3, 얘를 A4 이렇게 써놨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A4랑 A5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맞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거 답이 뭘까요? 여기 좀 쉽지 않나? 자, 여기가 2파이잖아요. 여기가 4파이죠. 자, 그러면 여기 값을,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만큼 해당되는 각을 모르니까 세타라고 만약에 한다면, 자, 여기 A4에 해당되는 거는 3파이에서 세타를 뺀 거예요. 대칭성을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는 A5에 해당되는 건 뭐죠? 4파이 더하기 세타죠. 그래서 얘네들의 합은 뭐가 된다? 7파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7파이입니다. 1번. 알겠어? 자, 요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또 어떻게 해도 될까요? 딱 절반이 되나? 자, 여기가 지금 뭐가 되죠? 여기가 2파이, 3파이, 4파이니까 여기가 2분의 7파이인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A4랑 A5를 더한 거의 절반 있잖아요. 요게 2분의 7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7파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잘 그려가지고 해당되는 값의 범위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8번 지울게요. 자, 18번은 요 2sin 제곱 x 빼기 코사인 x가 k인데 저게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정수 k 개수를 찾으래요. 자, 18번 2배 사인 제곱 x 빼기 코사인 x가 k인데 요게 실근을 갖는다? 일단 똑같이 여기 사인 x를 그러니까 사인 제곱 x를 1 빼기 코사인 제곱 x로 먼저 바꾸고 시작하면 마이너스 2배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2는 k예요. 맞아요? 그럼 이거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는 무슨 말일까요? 요 코사인 x를 내가 t로 한번 치환해 볼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라는 그래프랑 요 y는 요 그래프랑 y는 k라는 그래프가 교점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서. 맞습니까?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리려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어보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가 t 제곱인데 t 제곱 플러스 원래 2분의 1이니까 뭐가 돼? 4분의 1이 들어가니? 이거 바꿀 수 있지? 그 다음에 16분의 1에다 빼기 16분의 1이니까 플러스 8분의 1이지. 그럼 뭐가 돼? 뒤에는 8분의 17이지. 오케이?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여기쯤 있는데 위로 볼록이고 8분의 17이라는 그래프며 0을 집어넣었을 때 2를 지나야 되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리고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냐면 마이너스 1부터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1부터 그냥 대략 1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 범위 내에서 이제 값을 찾아봐야죠.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1입니다. 오케이? 여기는 지금 8분의 17이고요. 그 다음 1을 집어넣으면 얼마죠?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1은 여기 있어야 되네요. 맞습니까? 이렇게 와서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인가요? 됐습니까? 그럼 요 y는 k라고 하는 요 직선은요 상수함수인데 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8분의 17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근이 존재하려면 그 k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8분의 17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하는데 이게 정수 k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1, 0 해서 여기 2까지 가네요. 맞아요? 2점 얼마니까? 그럼 몇 개야? 마이너스 1, 0, 1, 2, 4개가 되겠죠. 요게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시죠? 안 어렵죠? 그 다음 19번. 자, 19번은 이제 삼각 부등식이에요. 자, 삼각 부등식인데 이 삼각 부등식도 아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래프를 그리고 교점을 찾고 해당되는 범위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 19번. 자, 여기 2배 코사인에 여기가 세타 빼기 2분의 파이가 요 루트 3보다 작다라고 했거든요. 이거를 만족하는 세타 값의 범위를 찾으래요. 자, 그러면은 코사인에 요 세타 빼기 2분의 파이라는 게 요게 2분의 루트 3보다 작은데 요 세타가 0부터 2파이라고 했으므로 세타 빼기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을 t로 치환하면 요게 2분의 3파이가 될 거예요. 그럼 코사인 t가 2분의 루트 3보다 작아야 되니까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슝 이렇게 되죠. 그럼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근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는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2분의 3파이까지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네요. 맞죠? 2분의 3파이.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2분의 루트 3이 되도록 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여기가 얼마죠? 6분의 파이예요. 여기는 얼마죠? 마이너스 6분의 파이예요. 맞아요? 그러면 작은 것에 해당되는 범위를 찾으려면 여기랑 그 다음 여기서부터 2분의 3파이까지 다 가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요 t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6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으며 그 다음에 6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등호가 다 안 들어가네요. 여기 안 들어가네요. 2분의 루트 3일 때. 그러니까 여기는 빠져야 돼요. 맞죠? 여기도 빠져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 있는 등호가 들어가야죠. 2분의 3파이까지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t로 치환한 거니까 요 세타라고 하는 건 t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해야 되잖아요. 그럼 2분의 파이를 더해 볼게요. 그럼 0부터 어디까지예요?
6분의 3이니까 6분의 2니까 3분의 1파이죠. 맞아요? 여기 2분의 파이 더했습니다. 그럼 6분의 3이니까 6분의 4, 3분의 2파이죠. 맞아요? 뭐가? 세타가. 이 세타다. 여기는 2분의 파이 더하면 얼마야? 2파이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답이 몇 번이죠? 0부터 3분의 1파이, 3분의 2파이부터 2파이 딱 3번이네요. 좋아요. 네, 안 틀렸어요. 자, 똑같습니다. 20번. 지울게요. 자, 20번 보시면요. 자, 20번은요. 요 2배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3배 코사인 x 빼기 2가 0보다 작은 해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그럼 1, 2, 2, 1 풀마. 그럼 코사인 x 플러스 2랑 그 다음 2배의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코사인 x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코사인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이 되는 건 여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저 밑이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해당되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럼 2분의 1이 되는 게 얼마죠? 3분의 파이랑 얼마예요? 3분의 얼마? 5파이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애는 답이 몇 번? 몇 번? 1번이라는 거죠. 잠깐만. 20번 1번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1번.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21번이에요. 21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잠깐만. 다 있니 얘들아? 다 있으면 안 덥니? 다 있으면 앞에 내고 저거 이거 프린트 보고 있으세요. 설정 해줄게요. 다 있어요, 선생님? 네. 빨리 줘요. 앞에 놓으세요. 한번 그것만 풀고 주세요. 자, 그 다음 21번이에요. 자, 21번인데, 자, 21번은 저게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세타 값의 범위를 찾으래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저기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2배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x 더하기 1. 요게 항상 커야 된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게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조건이 뭐죠? 그 멍한 표정으로 보지 마세요. 많이 했어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되기 위한 조건. 얘가 항상 크다. 모든 실수에서. 어떤 조건이 용해? 그렇지. 판별식 쓰는 거죠. 판별식 쓰면 2배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 되죠. 그럼 얘 정리하면은 4배의 코사인 제곱 플러스 4배의 코사인 플러스 1에서 4 빼주니까 빼기 3이에요. 인수분해가 됩니까? 될 것 같아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그럼 얘가 이제 2배 코사인 세타 플러스 3이랑 얘가 2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으므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얘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의 범위를 찾으려 그럼 그래프 그려야 돼요. 슝 그럼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저 미치니까 의미가 없죠. 2분의 1이 되는 거 뭐야? 3분의 파이 뭐야? 3분의 5파이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값을 읽어주니까 답은 몇 번? 2번이다. 아, 너무 쉽네요. 너무 쉽네요. 자, 22번 보겠습니다. 22번도 형태가 아까랑 비슷해요. 맞죠? 아까랑 비슷한데 22번 보시면 이 삼각형 ABC의 세 내각의 크기 ABC에 대해서 요 방정식이 성립을 한다. 등식이 성립한다. 3배의 요 사인 제곱 2분의 A랑 그 다음에 빼기 5배의 코사인의 2분의 A는 1이 성립한다. 그랬을 때 요 사인의
2분의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여라. 이게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도 했다시피 요 a랑 b랑 c를 더한 게 파이라는 걸 이용해야겠죠. 그럼 b 더하기 c는 파이 마이너스 a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가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a고 이걸 2로 나눠줘야 돼요. 그럼 요거 어떻게 돼요? 사인의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a죠. 그럼 뭐가 되죠? 이게 코사인의 2분의 a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코사인 2분의 a를 구하라고 하는 거고, 그럼 요 식에서 얘가 이제 1 빼기 코사인 제곱의 2분의 a니까 코사인 2분의 a를 t로 치환한다면 얘가 마이너스 3t 제곱에 빼기 5t에 플러스 3인데 1이 넘으니까 플러스 2는 0이 되고 나는 마이너스가 싫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왜 이제 이거를 바로 인수분해 해도 되잖아.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최고차항계수가 음수가 됐을 때는 이제 헷갈리게 돼 있어. 부등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항상 최고차항계수를 양수로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 1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됩니까? 그럼 얘가 뭐가 돼요? t 플러스 2랑 그다음 3t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t 값은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2죠. 맞습니까? 그럼 이 t가 지금 뭐예요? 코사인 2분의 2 아니었나요? 코사인 2분의 2가 그럼 3분의 1이 돼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게 답이죠. 네.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왜 다 쉽대요? 다시 짜증나지 다 쉽다 그래서. 자, 요거 어떻게 할까? 재밌어 보여서.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이 좌표 표면의 단위원. 단위원이 뭐야? 단위원이 뭐야? 단위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길이가 1인 원. 오케이? 단위원. 이 둘레를 10등분해서 각 등분점을 P1부터 식의 반대 방향으로 P2, P10이라고 하자. 요 P1, 5, P2가 세타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이해했죠? 자, 반지름 1인 원이 있고요. 저거를 10등분 했대요. 여기가 지금 3번 문제죠? 10등분 했다 그랬어요. 10등분. 그럼 10등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쭉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가 P1, 5, P2 요 세타가 결국은 전체 2파이를 10등분 했으니까 10으로 나눠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쭉 가가지고 사인의 9세타 더하기 코사인의 9세타 요거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어떻게 구할까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사인이랑 코사인을 한꺼번에 더한 거에 어떤 규칙성을 찾는 게 아니라요. 사인은 사인끼리, 코사인은 코사인끼리 생각을 해볼 거예요. 사인 세타랑 사인 2세타랑 다 더해서 사인 9세타까지 하면 이게 뭐가 될까요? 자, 우리가 세타가 10분의 2파이예요. 근데 우리가 9세타라고 하는 건 그럼 9를 곱하니까 10분의 18파이거든요. 그럼 얘는 지금 뭐냐면 2파이에서 세타를 빼준 거랑 똑같아요. 맞습니까? 이게 10등분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더하면 뭐가 되죠? 요거 뭐예요? 사인의 2파이 마이너스 세타 4 잡으면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인가요? 그럼 요 둘이 더하면 뭐예요? 0이죠. 2세타랑 그 다음에 8세타도 0 3, 7, 0, 4, 6, 0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사인의 5세타죠. 맞아요? 사인의 5세타 하나 남았어요. 5세타는 뭘까요? 세타가 10분의 파이라며요. 5분의 1파이라며요. 그럼 5세타는 뭐예요? 사인의 파이네요. 그럼 얼마예요? 0입니다. 자, 코사인도 마찬가지요. 코사인 세타부터 쭉 해서 코사인의 9세타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요건 어떻게 되죠? 이게 2파이 마이너스 세타인가요? 2파이 마이너스 세타면은 요거는 4, 4분면의 코사인은 플러스 아니니? 이거 안 없어지네. 그럼 뭐가 없어져야 돼 얘는? 어떻게 없어져야 돼? 코사인의 6세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얘는 코사인의 파이 더하기 세타지. 맞아? 파이 더하기 세타니까 요게 마이너스 사인 세타예요. 아,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예요. 맞습니까? 3, 4분면의 각이니까. 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6세타를 더해서 없어지는구나. 2세타랑 7세타를 더해서 없어지고 3세타랑 8세타, 4세타랑 그 다음에 9세타가 없어지니까 얘도 남은 게 결국은 코사인 5세타예요. 오케이? 그럼 5세타가 파이라 그랬죠? 코사인 파이가 얼마예요? 이게 답이라는 거죠. 알겠니? 알겠니? 진짜로? 알았어. 자, 그러면 넘겨서 23번. 난이도가 상으로 돼 있네요. 마지막 문제인가요? 지워볼게요.
자, 여기는요. 저 23번은요. 이 fx가 뭐로 정의되어 있냐면 얘가 3배의 사인의 2분의 1파이 x예요. 그 다음 gx가 뭐로 정의되어 있냐면 절대값 x-1 빼기 2예요. 근데 fx 빼기 gx는 0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이 말은 fx랑 gx랑 같도록 하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자, 요 말은요. y는 fx랑 그 다음 y는 gx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말과 똑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저 두 개의 그래프를 잘 그려서 교점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왜 웃어요? 자, fx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사인의 이거 어떻게 그릴까요? 잘 그려볼게요. 잘 그리라고 했으니까 3 사인 2분의 1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파이 x라고 하는 건 주기가 얼마죠? 주기가 2파이를 2분의 1 파이로 나눠주는 거죠. 얼마예요? 4예요. 맞아요? 그럼 이제 잘 그려보라고 했으니까 잘 그려봐야죠. 자, 주기가 4니까 슝 여기 4예요. 하나만 그리면 안 될까? 왠지 이것만 그려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여기가 지금 원래 2분의 1 파이가 되도록 했으니까 x가 1이에요. 맞아요? 그럼 1일 때 지금 값이 얼마죠? 3이죠. 맞아요? 여기는 2가 되고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4가 되네요. 여기까지는 이제 알겠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요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요 그래프는 1, 어디를 지나요? 마이너스 2를 지나죠. 맞아요? 0일 때는 뭘 지나죠? 마이너스 1을 지나요. 맞아요? 여기 0일 때는 마이너스 1.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 2일 때는 어디 지나죠? 2일 때도 마이너스 1. 맞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일 때는 어디 지나죠? 4일 때 비로소 3을 4일 때 얼마? 2를 지나나? 맞지? 5일 때가 3을 지나지. 그럼 5일 때가 3을 지나니까 얘가 5,3을 지나도록 우리가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됐어요?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도 뭔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좀 생각해 보면 대충 그렸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어버리면 얼마죠? 1이에요. 맞아요? 그럼 여기도 어디까지 가요? 마이너스 5일 때까지 간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5일 때 뭐가 되죠? 마이너스 5일 때 마이너스 4를 해줘야 되는구나. 원래 그래프 이렇게 되잖아 지금. 맞아? 그럼 마이너스 4라면은 3이 되지.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는 거야. 맞아? 그럼 얘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지나도록 그렸어야 돼요. 맞습니까? 이해합니까? 그럼 교점이 몇 개입니까? 자, 여기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6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는 실근을 직접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저 그래프들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제 정형화된 문제입니다. 이해했죠? 자, 그래서 중단원까지가 좀 많아요. 좀 많아서 일단 중단원 빼고 그 전까지를 해야 되고요. 오늘 할 거를 알려줄게요. 일단 그 프린트가 있어요. 프린트 중3 거 있고요. 중3 프린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린트 중3 시험지가 있고요. 중3 시험지. 이거는 이제 단원별. 이거를 이제 오늘 2개 정도 볼 거예요. 2개 정도 볼 거고, 그 다음에 순서를 이게 1번이에요. 요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거는 숙제? 이거를 3번으로 할까요? 그 다음 2번이 수원 우리가 중단원 전까지 대수죠? 중단원 전까지. 요거 다 하면 보내줄게요. 요거 2개랑 이거 하나 먼저 보고 이거 하고 이거 하나 할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했죠? 화장실 갔다 올 거면 갔다 오셔도 돼요.